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50대에 더 살맛나는 50대의 반전 루비 디렉터 홍재영입니다. 네, 50대, 60대, 그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유선아가 정말 더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간절한 그런 아이템이 됐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유선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더욱 감사함과 사랑하기까지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유산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미래를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강의 준비 같은 것들을 할 때요, 준비를 확실하게 했을 때는 정말 이 자리가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준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준비가 확실하게 잘 돼 있을 때는 기대하고 설레이죠.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안 돼 있을 때는 걱정이 많죠. 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축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준비가 덜 돼서 이게 재앙이다, 오기 맞기 싫어, 이런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이제 50대가 됐고요. 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50년 이상을 살고 앞으로 이런 100세 시대면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50년의 색깔이 좀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 앞에 50년은요, 좀 그 나이가 젊기 때문에 패기도 있고 뭐 할 일도 많고 바쁘게 살고 뭐 이런 활력 뭐 이런 걸로 그렇게 50년을 지냈어요. 근데 뒤에 50년은 어떨까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그런 노후의 50년들이 그렇게 밝고 환하게 느껴지지는 않죠.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나머지 50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00세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진짜 100세 인구들이 이렇게 늘어날 전망을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100세가 100세 이상 산다 그러면 매스컴에 나오고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90 몇 살 이렇게 돼도 그럴 수 있지. 100세 이상이라도 이제 많이 그런 상황을 들어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도표를 볼 때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박미희 리더님 강의에서도 우리 120살에 커피를 마시자고 했지 않습니까? 100세 이상 사셔야 돼요. 그러면 준비가 더욱 필요하겠죠. 건강한 삶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당연한 것일까요? 아까 제품 강의도 했는데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되겠죠. 잔소리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잔소리 정말 약으로 듣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지 건강한 삶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그 기대 수명을 꽉 차게 행복하게 꽉 차서 죽을 분은 건강관리 참 잘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66세가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인생들은 아프고 요양병원에 있고 이러면서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산화를 창립한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짧게 살고 길게 죽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길게 죽어가는 인생, 그거는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한 그런 것들을 세월에 그렇게 담고 노후를 지내야 되는가. 건강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을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지내야 되는 그런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재정적으로는 건강이 어떨까요? 지금 시대는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시대고 그에 따른 또 소득은 벌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비용은 왜 많이 들어갈까요?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사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녀 교육비가 증가합니다. 그냥 대충 키우지는 수는 없죠. 경쟁 사회니까요. 저희 남편하고 저도 저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요. 장남이에요. 그러면 시부모님들이 한 명을 뭐 조금 더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냥 단칼에 자른 이유가 뭐냐면, 돈 주세요.
돈만 더 있으면 더 나을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교육을 많이 충분히 이렇게 풍족하게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낳아서 기르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질이 이제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꾸 물질 문명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또 소득은 어떨까요? 지금은 구직도 그렇지만 빨리 직장에서 내보내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좋은 때는 없었지만 경기가 지금 특별히 더 안 좋은 때라서 뭔가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소득을 많이 벌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노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노후 준비는 노후 준비 뭐 그냥 뭐 먹고 살겠지. 이렇게 그냥 막 그런 복잡한 거는 생각하기 싫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어. 이러면서 생각을 깊이 안 했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그런 퍼센트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민연금, 나 국민연금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버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자꾸 작아지는데 그거를 수혜를 받는 노년 인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100세 인구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게 충당이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국민연금을 또 어떤 사람이 그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그 생활비를 다 노후에 들어가는 그냥 간단한 생활비를 다 적어봤대요. 그랬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국민연금은 한 100몇십만 원 정도? 그러면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난감한 사람의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은 진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자녀도 잘 키워야 되지, 많은 생활비가 들지 하면서 너무 벌 때 많이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덜 돼 있고 국민연금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노인들이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도 같이 고민스러울 거예요. 항상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네, 건강의 문제, 네, 재정의 문제, 네, 워라밸, 일도 좀 이렇게 쉬면서 하고 싶으시죠. 일과 라이프 스타일에 이렇게 좋아 그렇게 하고 싶고, 친구도 그렇죠. 친구들도 좀 많으면 좋겠죠. 외롭지 않게 살려면은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요. 제가 대표로 이 인생을 어떻게 저희 해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유산화를 함으로써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내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봤거든요. 제 건강은 유산화 안에 있으면서 다 된 것 같습니다. 유산화에 제가 건강의 메신저잖아요. 제가 건강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면서 유산화의 모든 것들, 유산화 안에 있는 모든 그런 활동들이 건강을 위한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은 저절로 지켜가요.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모습을 남들한테 자랑을 하고 모델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같이 이 돈을 벌 사람들을 이렇게 연금 같은 소득을 만들어주고 제가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도 유산화 안에 있으면 차곡차곡 쌓입니다. 물을 좀, 제가 아까 물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네. 그리고 또 이제 일에서는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조금 노는 거, 그리고 힐링하는 거, 그것들의 밸런스가 맞는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죠. 그런데 유산화는 그런 것들을 다 해줘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 게 유산화 일입니다. 그리고 유산화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뿌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저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좀 잘 살아봐야지, 저 사람처럼 잘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원래 주변 사람들의 평균이 내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만 보고 있으면 뿌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산화가 다한
제 고민, 건강 고민, 건강 고민, 돈 고민, 이런 일에 대한 고민, 친구의 고민 이런 것들은 유산화가 다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40세가 넘고 어떤 일을 좀 조금 더 해봐야 되게 유산화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전에 다른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 전에 제가 직업에 대한 희망사항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희망사항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자본이 좀 작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점포가 있어서 막 돈이 많이 드는 일이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스크가 좀 적은 일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가불관계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죠. 네. 일을 하면서 위축돼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자유로워서 자유롭게 시간을 쓰면서 일도 하는 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지속적인 수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일, 유산화를 하니까 유산화를 전달했을 때 그분이 한 번 먹은 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요. 그분이 계속해서 유산화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제 권리 수입이 지속되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런 지속적인 수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고요. 우리 법에 저촉되지 않은 합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일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직업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수입은 노동을 해야지 돈이 나오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저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됐어요. 일을 해야지 돈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통사업, 노동 수입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직장인들, 모든 직장인들은 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전문가들, 뭐 의사들,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이 그냥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만 보더라도 퇴직을 딱 하고 그 다음 달에 얄짤 없이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안 하면 그렇게 돈이 안 나오는 그런 직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소수의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일을 안 해도 계속 나오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권리 수입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건물을 지어 놓을 때는 투자하는 돈이 많았지만 건물이 지어지고 임대소득이 되면서 어떨까요? 그 임대 수입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죠. 베스트셀러 작가나 음반 제작자나 이런 거,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작곡을 해서 그런데요. 이거 창작에 힘든 감을 토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작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많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하면서 그게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재능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로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네, 저와 같이 제 얘기를 듣고 제 모습을 보고 같이 유산을 먹고 싶어, 유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계속 먹고 같이 일을 하면 그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면서 지속적인 수입이 주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수입은 그렇게 앞에 말했듯이 이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냐면 돈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돈이 돌아가면서 또 돈을 만드는 그런 투자가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소시민은요, 시스템을 좀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딱 돌리니까요, 제가 주마다 이렇게 연금 같은 수익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과 시스템을 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돈도 많아야 되고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이었고요. 제가 그렇게 시스템을 돈하고 바꾸면서 연금 같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자들은요, 5%의 부자들은요, 정말 95%의 돈을 돌리면서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보통 많은 사람 소시민들은요,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95%의 많은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눠 가지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돈이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계속 노동 수익을 하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될 거다, 이런 경고성 무서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게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제가 제 옷을 입고 항상 챙기는 게 뭐냐면 휴대폰이에요. 스마트폰이죠. 여러분들 진짜 할머니건 뭐 어린애건 할 거 없이 모든 손에 스마트폰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왔고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들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교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정보, 그런
정보 공유 경제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요. 예,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 플랫폼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앱 플랫폼에서는 아무것도 만들거나 뭐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필요한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요자와 공급자하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플랫폼 마케팅 시대가 도래가 됐고요. 저는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유사나가 그런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최고의 건강식품과 식품을 만드는 회사와 최고의 건강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소득을 이렇게 연금 같은 소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 제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요, 유사나라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플랫폼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 미국 미래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1조 달러의 웰니스 산업에서 100만 장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건강식품도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매출 규모를 한번 볼까요? 시장 규모를 볼까요? 해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나의 이렇게 건강식품에 대한 아이템은 정말 적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오해가 많은 거는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 구조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 오는 불법 다단계들이 이렇게 3,000여 개의 불법 다단계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합법적인 회사를 조금 오해받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사나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가입이 돼서요.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공탁금을 조금 많이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특수 판매 공제조합은 그것보다 조금의 공탁금을 걸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사나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등록번호 527호로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소비자나 판매원이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보상을 해준 보험에도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다른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과 우리 유사나의 이런 누적 성장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 거예요. 그 회사와 유사나를 볼 때 그래프가 어쩌면 이렇게 저는 이게 다른 네트워크를 하다가 유사나를 오면서 이렇게 유사나가 특별한 여러 가지 스펙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보고 오히려 더 의심을 했거든요. 지금 7년의 누적 성장률을 볼 때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유사나가 특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만 성장하면 뭐해요? 그 안에 있는 회원들도 사업자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런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자들도 이렇게 각 구간별로 살펴보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르게 너무 많이 돈을 잘 벌고 있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유사나, 그 유사나를 속속들이 더 알아봐서 왜 유사나가 그렇게 확실하게 노후 준비에 좋고 건강에 이렇게 최고의 회사인가 여러분들과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사나는 1992년 유사나 헬스사이언스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창립이 됐죠. 네, 유사나의 전신은요 1974년에 걸연구소였거든요. 그 걸연구소에서 세포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세포 연구를 이어서 1992년에 유사나 헬스사이언스가 창립이 됐고 그런 모든 연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합해보면 50년 동안 회사가 이렇게 지속돼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걸 연구소부터 세포 연구를 하신 분이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를 창립하게 되었을까요? 이 박사님은요 이 세포 연구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세포 연구를 통해서 진단시약을 30여 종이나 개발해서 그쪽으로는 부가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사람들의 건강, 세계 사람들의 건강에 이바지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퇴행성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퇴행성 질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또 자기 자신도 연구를 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동료에게 그 건강식품을 추천받게 되었어요. 근데 건강식품의 그 질을 보니까 밖에 라벨을 보니까
세포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세포를 연구할 때 비탈 미네랄 주는데 그것보다도 너무 열악하게 더 허접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예방의학에 우리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걸 연구소를 매각하시고 지금의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창립하게 되셨습니다. 네, 31년간 24개국에 차곡차곡 진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인도가 이제 앞으로 인도에 진출할 게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12월에 인도까지 진출하면요, 25개국에 진출하게 되고요. 우리는 25개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2011년도에 뉴욕 증시 세계 3대 증권사인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요. 뉴욕 증시면 진짜 엄청난 증시 주권 주식 시장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짜 유명한 회사 S 회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증시에 상장이 돼서 60배 이상 지금까지 성장을 했고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3번의 액면 분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부채로 상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한테 포브스지의 이제 기자가 물었던 거예요.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을 한번 좀 알려달라 했더니 워렌 버핏이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포브스지의 기자가 그런 기준에 맞는 회사 5개를 골랐거든요. 근데 월마트, 코카콜라 하면은 그냥 당연하게 그런 롱런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산화도 그 안에 그 대열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속 있고 알찬 유산화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저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산화 연구팀이 있죠. 아까 제품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50명의 박사급 그 연구진들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자문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설계도, 그런 건강을 위한 설계도를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 달라고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인하우스 제조 시설에서 이제 그 제품을 원료부터 라벨 그 포장까지 이르기까지 다 직접 손수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는 헬스팩에 한글 포장까지 다 끝내고 우리나라에서 헬스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정말 마셔야 되겠네요. 네, 잠깐만요. 제 미네랄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네. 네,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 의약 처방 편람, 이렇게 건강식품인데 의약품처럼 이렇게 치료가 되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 이제 처방 편람에 들어 있어서 의사들이 이렇게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건강식품을 처방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에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호주, 아시아, 그래서 처방 편람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네, 그리고 비교 가이드, 이거는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놨는데요. 저는 비교 가이드 때문에 사실은 유산화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비교 가이드에 유산화가 너무 높게 평가가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유산화가 만든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왜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나를 보니까 이 책을 믿겠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보건복지성의 위임을 받아서 생화학자인 라일 맥 윌리엄 박사가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박사님이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캐나다 자국민의 건강, 평소의 건강을 위해서 비교하는 이런 그 건강식품 회사들을 비교하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25년간 줄곧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입니다. 6판이 맨 마지막 판에 나와 있고요. 교보문고에도 팔리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 국립도서관, 뭐 여러 가지 도서관에도, 그리고 건강 예능에 요새는 막 나와서요. 그 연구 박사님이, 영양 연구 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 비교 가이드를 참조해서 이 최고의 제품을 먹어라, 이렇게 유산화를 간접적으로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자랑할 게 있는데요. 유타주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유명한 회사들이 다 있어요. 그 회사 중에 매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최고 회사를 뽑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해마다 19년 연속, 20년 연속 이 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타 회사의 유명한
유명한 회사에서 이거 한 개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슈가 돼서 막 자랑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유산안은 해마다 이렇게 받는 너무 당연한 상이기 때문에 이런 자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슈머 랩이라는 그 소비자, 깐깐한 소비자가 깐깐한 소비자의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런 소비자들은 그냥 광고성 이런 정보는 믿지를 않죠. 자신이 스스로 컨슈머 랩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거기에서 합격한 제품, 그러니까 함량, 라벨, 뭐 순도 이런 것들을 다 합격한 제품을 골라서 인증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사이트에 올려요. 근데 그 사이트에 유료로 내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믿고 이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한 정보인데 이 컨슈머 랩에서 6년 이상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진가를 알아서요. 종합 영양제 부문에 5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고요. 또 체중 조절 식품에 3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강을 지키는 일을 우리도 정말 중요한데 건강이 받쳐지지 않으면 모든 일이 안 되죠. 그런데 스포츠 선수들은 건강이 받쳐지지 않으면 절대 직업이 뭐 자기 직업을 유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대표급 스포츠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유산화의 후원을 믿고 유산화의 후원을 계속 지속해서 바라면서 이것을 섭취하고 최고의 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유산화, 이 유산화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돈을 안 줘도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줄까 하는 보상 플랜이 있거든요. 그 보상 플랜이 얼마나 또 제품만큼 좋은가, 회사만큼 좋은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유산화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소비자로서 제품만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회원가입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전하면서 나도 건강해지고 남한테도 도움을 주고 싶어. 이렇게 해서 독립 디스트리뷰터로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로서 회원을 가입을 했을 때요. 한 개의 가게로 사업을 하죠. 무형의 공간이죠. 거기에 한 개의 가게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세 개의 가게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의 가게라고 하면 돈이 나오는 곳인데요. 한 개보다는 세 개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한 개의 가게를 이제 오픈하려 그러면 많이 조금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 한 55만 원 정도의 2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체험하면서 한 개 가게가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세 개의 가게는요. 한 400포인트, 100만 원 정도 이상의 해독 제품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내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세 개의 가게를 오픈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당 정산 방법을 보고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이게 정말 끝도 없이 밑에까지 그리고 정말 한 개도 없이 제일 위에까지 그게 쫙 연결돼서 중복 매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00포인트가 G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사다리 타기를 해서 한저 없이 올라갑니다. 그림이 이제 모자라서 그렇지 그 위에도 스폰서 라인이 쫙 있으면 거기까지 다 올라갑니다. 네, H에서 일어나도 사다리 타기를 해서 다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는 중복 매출입니다. 네,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다른 회사는 이걸 단계 마케팅이라고 해서 어느 단계까지만 딱 인정을 해주죠. 근데 유산화는 이렇게 비전이 있는 이런 수당의 비전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빼고 나머지를 간다든지 이렇게 쫙 중복 매출로 이렇게 수당을 주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한기피 매출 누적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또 이제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주가 마감이 아니라 주 정산이 되고 주 지급이 되고 그거 나머지가 또 실적이 2월이 돼서 사재기가 필요 없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게가 있으면요, 두 매출 레그가 내려오거든요. 그 매출 레그 중에 작은 쪽이 있어요. 거기에 20%를 이렇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네, 후원 수당 계산의 네 가지 원칙을 한번 볼게요. 주급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마다 빠르게 회전해서 현금 회전이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가 있죠.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주고요. 소실적의 20%, 두 매출 레그가 내려가면은요, 작은 쪽에 있고 큰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쪽에 20%
6%를 주고요. 그리고 그게 달러로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고정관련 1,150원을 곱해서 하나로 받을 수가 있죠. 통장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쪽은 잔여 실적이 발생을 하겠죠. 그 잔여 실적은 항상 다음 주로 2월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는 125포인트라서요. 124포인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2월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최대는 5,000포인트까지. 그리고 5,001포인트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면은요. 맥스아웃 5,000이 되면 그 점수는 안 올라가는데 맥스아웃이라고 해서 가게가 3개 막 이렇게 4개도 있을 수 있고 5개도 이 가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시뮬레이션으로 점수를 정말 직접 넣어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쪽에 800, 600이 발생이 됐어요. 소실적의 20%라고 했으니까 600의 20% 그렇게 해서 120달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제 통장에 들어오죠. 네, 잔여 실적 200포인트 많은 쪽에 발생이 되겠죠. 그것은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마감이 없고 사재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3BC 3개의 가게의 경우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개의 가게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하나가 중심이 있고 그 양쪽 가지에 2번, 3번 가게가 이렇게 붙은 형태입니다. 네, 2번 가게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00과 300이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죠? 작은 쪽에 20%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쪽에 20%, 300에 20% 하니까 60불이 이제 2번 가게에 들어가고요. 3번 가게는 이제 같이 똑같은 발생이 됐기 때문에 300에 20%에서 똑같이 60달러가 3번 가게에 들어갑니다. 근데 1번 가게는 특별히 매출이 발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1번 가게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가게는요 너무너무 보너스 가게입니다. 네, 1번 가게의 왼쪽은요 2번 가게 양쪽에 3번 계산한 점수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3번 가게 점수도요 3번 가게 왼쪽 오른쪽에서 한 번 계산이 되는 점수가 그대로 올라가서 보너스 점수를 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줍니다. 1번 가게도 마찬가지로 작은 쪽에 20%에서 120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다 합쳐서 240달러를 1,150원을 곱해서 통장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이런 플랜인데요. 3개의 가게와 1개의 가게가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3개의 가게로 아까 이렇게 발생한 돈을 해서 240달러가 발생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1번 가게 1개의 가게만 있을 때 똑같은 매출의 규모가 일어났다. 그러면 1개의 가게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800과 600밖에 안 일어났으니까 600에 20%에서 120불 밖에 못 받겠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3개의 가게로 시작해야 될지 1개의 가게로 시작해야 될지 이것을 보면 똑같은 매출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기억을 잘 하셨다가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유통자산, 제가 유통의 주체가 되죠. 유통자산을 통해서 소유권을 계속해서 연금처럼 인정해주는 권리소득을 저는 유산에서 받고 있고요.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사업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권리소득을요. 또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저는 이게 또 더 진정한 권리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보너스가 있냐면요. 매칭 보너스가 있어요. 그 매칭 보너스는 이렇게 내 밑에 나를 믿고 이렇게 유산에 가입해서 유산을 소비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생겼죠. 거기에서 특별히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내가 소개한 사람이 제가 후원을 잘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그 15%를 회사에서 이렇게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권리소득은 내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고 이렇게 계속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보너스가 저는 진정한 권리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 아까 1개의 가게, 2개의 가게 막 가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무형의 가게들이 생기는데요. 그거를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데 아까 조금 언급드렸는데 5,000이 되면은 5,001점은 없다고 했죠. 5,001점은 없는데 가게를 하나 더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가게를 하나 더 주는데요.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계속 생겨나면서 내 가게들이 무형의 가게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한번 볼까요? 네, 5,000점, 5,000점이
1점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5천 1점 없다 그랬죠? 그럼 무슨 보너스를 준다 그랬는데 가게를 하나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가게 생겼습니다. 4번 가게가 내가 원하는 레그에 이제 가게를 배치할 수 있죠. 그럼 그 가게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 위에 파트너는 얼마나 좋을까요? 이 가게에서도 돈이 나오는데요. 두 매출 레그가 내려가면서 그 가게도 돈을 받고 그 매출 레그의 양쪽의 점수가 그 위에 파트너 다 같이 공유가 되는, 아까 중복 매출의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렇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가게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무한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플랜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파트너한테 너무너무 좋은 상생 보상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고요. 그리고 조직 붕괴를 방지할 수 있고요. 수입이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플랜입니다. 네, 추가 비즈니스 센터로 무한 수입을 또 가능하게 하는데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맥스아웃 5천이 됐을 때, 저는 유산화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요. 가게를 맥스아웃을 시키는 게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개의 가게가 맥스아웃이 됐을 때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7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700만 원 정도를 한 개를 맥스아웃 시켜서 70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달에. 그러면 이번 가게도 맥스아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 가게가 맥스아웃이 됐을 때는 이제는 700만 원 말고도 100만 원이 더 생겨요. 800만 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너스들이 또 더 붙는 보너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3번 가게 이렇게 하면 또 900만 원. 4번 가게가 어떻게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번 가게가 맥스아웃이 되면 생긴다고 했죠. 맥스아웃이 됐으니까 당연히 또 생기겠죠. 그래서 4번 가게, 5번 가게, 6번 가게, 7번 가게 생기면서 이렇게 100만 원씩 더 보너스까지 합해져서 그렇게 플러스가 된 돈들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3개의 가게가 다 맥스아웃이 됐을 때는요, 한 개의 가게에서 2개씩이 더 생기거든요. 그럼 3개의 가게를 맥스아웃을 한 상태에서는요, 6개의 가게가 새로 생기겠죠. 그러면 그 6개의 가게를 또 다 맥스아웃을 했을 때, 그럼 총 9개의 가게를 맥스아웃을 했을 때 비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9개의 가게를 다 맥스아웃을 했더니 월 9,900 1억에 가까운 돈이 제 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권리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때 엄청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릴 때 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요. 내가 그냥 그 달에 건강을 지킬 만, 우리 가족이 건강을 지킬 만한 돈 25만 원에서 50만 원, 55만 원 정도의 그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돈으로 건강을 지키는 일만 한다 하면 이런 1억 가까운 돈도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2명을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내 건강을 지키고 2명을 소개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2명한테도 건강을 지키고 2명만 소개. 요렇게 이렇게 늘려나가 보세요. 그러면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요렇게 만약에 나간다면은요, 12번이 지났어. 1년이 지나면은요, 내 산하에 그렇게만 내려가면 4,000명 정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 4,000명이 다 유산화를 내 밑에서 먹고 있다 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4,000명 그거는요,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10분의 1만 사람이 있다고 해도 400명 정도가 그 내 밑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400명도 너무 많아요. 그래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생각에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럼 100분의 1만 해서 40명 정도가 나랑 같이 유산화를, 이 좋은 유산화를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지킨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40명이에요. 이래서 이런 40명 계속 늘어나는 이런 내 조직에 많은 유산화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무한대 확장, 무한대 조직, 그래서 발생되는 연금을 다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렇게 다른 타회사랑 여러 가지 비교를 해줬을 때 유산화가 월등하게 좋았죠. 근데 지금은 상위 사업자의 평균 수입을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유산화가 그럼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상위 1%의 사업자들이 다른 회사에서는 이렇게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1억이 넘고 타 회사랑은 너무 비교도 안 될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이기 때문에요, 정말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상위 1에서 6% 사업자가요,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유산화는 또 얼마나 받을까요? 유산화는 다른 회사랑 단위가 다르죠. 네,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유산화에서 일을 해서 더 큰 비전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드시죠. 네, 일이 가진 3가지 의미를 저 여러분들한테 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유산화에서 돈을 벌려고 왔지만 돈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가치가 있어서 유산화에 더 있고 싶습니다. 일이 가진 가치를 보면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성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만들어줘서요, 제가 되게 보람되게 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일이 가진 의미를 유산화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건강에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연금 같은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나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너무 뿌듯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산화 안에서 워라밸이 실천이 될까요? 내 좋은 일을 하면 남까지 좋은 일에 이렇게 되면서 그 워라밸의 균형은 그렇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남 좋은 일과 나 좋은 일을 같이 했을 때 그런 워라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산화는 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남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들을 남한테 알리니까 남도 좋은 일이, 그래서 건강 지키고 연금 만들고 시간의 자유를 얻고 다른 남들도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줬더니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유산화의 워라밸이 실천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유산화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긴 시간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10년 전에 제가 유산화를 이렇게 똑바로 보고 이렇게 타협 회사에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누리고 있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이렇게 설명을 잘 듣고 유산화에 대한 선택을 하시면은요, 5년 뒤,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기대가 되겠지만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그런 기회면은요, 여러분들의 기회가 오늘이 왔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기회를 꽉 잡으세요. 예, 그 기회가 다음에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결과를 줄지 모르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